글자를 보기 이전에 이미 빨간색이니까 느낌이 딱 오죠. 아, 여기 주의해야 돼. 파란색은 조금 괜찮은 단톡방. 그 노란색은 이래저래 좀 주의가 있는 단톡방.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모바일랩이 활용하고 있는 놓치기 쉬운 카톡 꿀팁 모음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랩이 IT 관련된 팁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톡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의 카톡 활용 방식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정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모으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편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크게 5가지 메뉴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기본 설정 관련한 부분, 두 번째는 대화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세 번째는 샵 메뉴 관련된 부분, 네 번째는 실험실 메뉴 관련된 부분, 다섯 번째는 기타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기본 설정 관련. 첫 번째는 화면 세로 방향으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카톡 사용하다가 핸드폰 이렇게 옆으로 쓱 돌려가지고 갑자기 카톡이 가로 방향으로 되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로 방향이 싫어서 핸드폰 자체를 세로 방향 고정으로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은 자체로는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자동으로 왔다 갔다 거리게 하고 카톡 창만 무조건 세로로만 보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요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주세요. 띵. 그러면 전체 설정이 나오죠. 세 번째 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화면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화면 요거로 선택을 해주세요. 띵. 이렇게 보시면 화면 방향이 기본으로는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세로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있을 때는 세로로 이렇게 보이고 핸드폰을 가로로 90도 각도로 옆으로 휘어가지고 가로로 하게 되면 가로 화면으로 보인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기본으로는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띵 누르시면 자동이냐 세로냐 가로냐 이렇게 나오는데 세로 고정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로 고정으로 누르시면 핸드폰을 옆으로 뒤집어도 90도 각도로 꺾어도 절대로 카카오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테마를 변경하는 겁니다. 똑같은 설정에서 하단에 보시면 이 테마 있죠? 테마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러가지 테마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 이 아래 공식 테마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한동안 어피치를 많이 썼었어요. 저는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뭐 라이언 넣으셔도 되고 블랙 버전 어쩌고저쩌고 넣으셔도 되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다크 모드가 대세인 것 같아요. 다크 모드가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장점도 있거니와 그리고 배터리의 소모량도 어느 정도 줄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다크모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크모드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해금지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도 자는 중간에도 카톡이 울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카톡에서는 방해금지 시간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알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설정에서 쭉 보시면 중간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알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엔 쭉 내리다 보면 하단에 방해금지 시간대 설정이라고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띵.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고요. 우측에 있는 거를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놓으면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는 카톡이 오더라도 알림이 울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괜찮죠? 이거 꼭 설정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잠은 소중하니까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다음은 두 번째 대화창 화면 관련입니다. 대화창을 제가 하나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대화창을 하나 열었는데 네, 첫 번째는 화면 캡처와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크크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크 여기 있죠? 요거를 제가 다른 친구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카톡 자체에서도 캡처를 해줍니다. 볼까요? 좌측 하단에 플러스 표시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하단에 보시면 캡처라고 되어 있죠. 캡처 눌러주세요. 띵. 그러면 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크크크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작점 누르시고 눌러졌죠? 어디까지 원하는지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2번을 누르시면 돼요.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요 부분만 캡처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요 이미지를 저장을 하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보이시죠? 여기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이 저장까지는 필요 없고 다른 누군가랑 공유하고 싶어 그러면은 오른쪽 끝에 있는 요 화살표 위로 된 화살표 요걸 누르시면 바로 공유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공유 띵 눌렀어요. 그러면 누구랑 공유할 건지 저는 요 두 번째 있는 요 단체 창에다가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누르고 확인을 눌러볼까요? 띵 누르시면
바로 공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캡처를 바로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캡처한 거에서 한 가지 더 응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이 캡처를 해볼게요. 그러면 캡처를 누르고 이번에는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캡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로 캡처를 해서 보내게 되면 모바일 랩이라고 이 사람 이름이 있죠. 사람 이름과 요 이미지가 보여요. 그죠? 근데 가끔씩은 글자 내용만 공유하고 싶지 요 사람이 누군지는 공유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좌측 하단에 프로필 가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까요? 눌렀을 때 요 모바일 랩이라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눌러볼게요. 띵! 그러면 기뻐하는 네오 그리고 이미지도 막 왜곡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공유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필 가르기를 눌러가지고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캘린더로 스케줄을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모바일이라는 친구한테 야 4월 1일에 술 마시러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띵 보냈어요. 그러면은 친구가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저장해놔야지. 4월 1일날 내가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은 아마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용하시는 캘린더를 이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이 카카오톡 자체에서 제공하는 캘린더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띵 눌러주시면 톡 캘린더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톡 캘린더. 그러면 4월 1일 여기 있다. 1일 눌러볼게요. 띵 눌러보세요. 그러면 예정된 일정이 당연히 없죠.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를 눌러주시고요. 띵. 그럼 일정 제목 술 마시기 이거 그냥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캘린더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술 마시기라고 제목을 적어놓고 그리고 날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할 거면 하루 종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시간이 있다면 뭐 오후 9시부터 뭐 오후 10시 아니지 술 마시려면 몇 시간은 해야지 오후 11시 55분까지 네, 7시부터 11시 55분까지 이렇게 됐죠? 하루 종일이면 하루 종일 누르시면 되고요. 장소도 여러분께서 그냥 정하셔도 되고 정확한 주소를 넣으시면 지도까지 추가가 되거든요. 주소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참석자 누구누구 할지 참석자 초대 누르면 되겠죠? 눌러주세요. 모바일 랩이라는 놈이랑 술 마시러 가기로 했으니까 이거 선택을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초대 2명 이렇게 돼 있죠? 모바일 랩이랑 저랑 그리고 알림을 언제 할지 내가 4월 1일 날 술을 마실 때에는 최소한 씻고 준비해야 되니까 1시간 전에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15분 전 알림이 아니고 누르셔서 요거를 1시간 여기 있죠? 1시간? 혹은 뭐 1일 전, 2일 전, 일주일 전 상관없습니다. 요거 저는 1시간 전으로 할게요. 해놓고 확인 눌러주세요. 눌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 띵. 그러면 술 마시기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그죠? 다 끝났어요.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술 마시러 가는 거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놓으시면 제가 알림을 설정해 놓았던 그 시간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기준으로 1시간 전이었기 때문에 6시가 되겠죠. 오후 6시가 딱 되면 조르디라는 애한테 카톡이 와요. 카톡이 와서 너 1시간 있다가 뭐 알림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카톡이 이렇게 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일정을 테스트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카톡을 받듯이 조르디가 띡 하니 와가지고 너 일정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너무 좋죠. 이러면 놓칠 리가 없겠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음은 단톡방 이름을 변경하고 색깔도 변경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단톡방이 단순하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는 단톡방이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지고 뭐 이런 단톡방이 엄청 많죠.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인간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단톡방이 정말 많아요. 난리가 아니에요. 같은 5명인데 같은 5명이 다 있는 단톡방이 있는가 하면 꼭 한 명씩 빠진 단톡방이 따로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그 빠져있는 친구를 욕하기 위해서 만든 단톡방인 경우가 많죠.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저는 있어요 솔직히. 아마 여러분도 있을걸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만에 하나 제가 그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좀 아쉬운 얘기 이런저런 얘기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있어. 잘못된 단톡방이야. 왜냐면은 단톡방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톡방의 이름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도 변경을 하거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거, 이 이름을 바꾸고 싶어. 이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는 길게 누르시면 돼요. 띵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채팅방 이름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눌러주세요. 띵. 그러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 바꾸냐? A 없는 모바일 랩 단톡방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요 단톡방은 A가 없어.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껴있는 단톡방, A가 포함되어 있는 단톡방.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까지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A 없는 모바일 넷 단톡방 요게 굉장히 주의해야 돼. 여기에다가는 글자 함부로 쓰면 난리가 나. 누구 한 명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 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요 단톡방 안에서 우측 상단에 메뉴를 누르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설정이 있어요. 눌러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이미지 보이시죠?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세요. 띵! 프로필 사진을 바꾸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앨범에서 사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저는 미리 사진을 이렇게 받아놓거든요. 빨간색. 저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주의가 굉장히 요하는 단톡방은 빨간색으로 그냥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 확인. 띵! 됐죠? 그러면 띵! 빨간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글자를 보기 이전에 이미 빨간색이니까 느낌이 딱 오죠. 아, 여기 주의해야 돼. 파란색은 조금 괜찮은 단톡방, 그 노란색은 이래저래 좀 주의가 있는 단톡방,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색깔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 추천을 드립니다. 사진까지 바꿔버리는 거요. 네, 그리고 채팅방을 상단에 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종의 즐겨찾기랑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울닥이라는 요 채팅방을 아주 자주 사용을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싫다, 그럴 때에는 길게 누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채팅방 상단 고정이 있어요.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띵 누르시면 상단에 올라왔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모바일랩 글자를 한번 여기 아무거나 쳐볼게요. 원래 글씨를 치면 요 모바일랩 글씨가 쳐져 있으면 상단으로 올라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단으로 안 올라가요. 그죠? 상단에 있는 거 바로 밑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상단 고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샵 메뉴 관련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요 샵 메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예 활용을 안 하셨을 거고,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요 샵 메뉴에는 제비뽑기랑 사다리 게임이 있고, 그리고 텍스트콘이라는 글자를 쓸 때 이쁘게 전송이 되는 텍스트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게임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샵을 누르시고 뭐 사다리 게임 먼저 해볼까요? 사다리 게임. 그러면 이렇게 사다리 게임이 나오죠? 그때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게임이 나오고, 사다리 게임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기를 했는데 누구 한 명이 꽝 해서 걸리는 그런 게임을 하고 싶어. 야, 뭐 커피 한 잔 마시자. 누가 커피 쏠래? 자, 우리 3명 중에서 이 사다리 땡 걸린 사람이 내자. 그러면서 직접 내기 입력. 여기에서 꽝 뽑기 간식 내기, 뭐 커피니까 간식 내기로 하죠. 간식 내기로 한번 해볼게요. 띵. 누가 간식 사올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됐죠? 참여자 3명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단에 카톡 버튼을 띵 눌러보시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사다리 게임 시작이 됐죠. 그러면 여기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다리 게임이 다 된 겁니다. 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띵. 쉬세요. 아, 나는 안 걸렸네. 그럼 누군가는 걸려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다리 게임 하시면 되고요. 제비 뽑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설명 없이 제비 뽑기. 설명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해볼게요. 제비 뽑기 완전히 똑같아요. 사다리 게임이랑. 꽝 한 명, 제비 섞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섞었죠? 하단에 요 노란 버튼 누르시면 결과가 공유되거든요. 눌러볼게요. 띵. 자, 내 결과를 확인해볼까요? 띵. 나 통과. 아, 다행이다. 나 운이 좋네요. 2번 다 쉬고 통과됐네요. 이러면 요런 식으로 요 단톡방에 초대된 사람들끼리 꽝을 정한다거나 순서를 정한다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편리하고 재밌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텍스트콘이라고 있어요. 이거 안 쓰시는 분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똑같아요. 텍스트콘.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나오죠? 눌러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미리 보기를 꼭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볼게요. 모바일 랩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리 보기 눌러주세요. 띵 누르시면 이렇게 모바일 랩 이렇게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저 이거 좋아요. 얘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내볼게요. 띵 보내면 이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텍스트콘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실험실 메뉴 관련입니다. 우측 상단에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설정해 보시면 실험실이라고 두 번째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띵.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 번씩 다 보시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오픈 채팅 목록 분리, 요거 되게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오픈 채팅 목록을 분리하면 오픈 채팅 목록 분리를 위해 카카오톡을 다시 실행합니다 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카카오톡이 한번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켜집니다. 됐죠?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원래는 채팅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채팅, 오픈 채팅, 오픈 채팅, 채팅 이렇게 채팅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 좀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따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다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하는 스와이프로 답장하기 요 기능입니다. 활성화를 해보시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기능인지.
활성화를 하시면 모바일랩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동시에 질문을 여러 개를 했어요. 첫 번째, 너 누구야? 두 번째,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라고 질문을 이렇게 두 가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응 그래 버리면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인지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스와이프로 답변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 누구야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으면 얘를 누르고 좌측을 한번 싹 밀어주세요. 좌측 삑! 됐죠? 그러면 너 누구야에 대한 답장을 쓰시면 됩니다. 볼까요? 너 누구야? 나는 모바일랩. 그리고 띵 하시면 이렇게 너 누구야에 대한 답변 나는 모바일랩이 이렇게 나옵니다. 밥 먹었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왼쪽으로 쭉 밀면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르시면 요 밥 먹었어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관련된 부분입니다. 메시지 취소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 취소 기능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모바일랩 넘나 바보 이렇게 해놨어요. 막 열받아갖고 모바일랩 넘나 바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거 안 되겠어. 나 잘못 보냈어. 그러면 길게 누르시면 삭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삭제 눌러보세요. 띵 누르시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 혹은 나에게서만 삭제. 나에게서만 삭제는 상대방에게 내용은 가지만 내 채팅창에서만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하는 경우는 내가 이거 보내놓고서 모든 사람에게 삭제를 하는 겁니다. 모든 대화 상대로 삭제를 해볼게요. 확인. 네, 그럼 다시 한번 삭제 경고 문구가 뜨고요. 삭제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게 삭제는 되더라도 삭제가 됐다라는 문구는 이렇게 떠요. 그렇죠? 이 문구까지도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진 전송 시 묶어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진을 보낼 때 사진 한번 보내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냥 보내게 되면 세 개를 보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줄이 나와요. 이건 보는 사람도 좀 힘들고 보내는 사람도 좀 힘들어요. 이럴 때에는 사진을 보낼 때 2장 이상인 경우에는 묶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묶어서 보내는 방법은 앨범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이미지를 선택하지 마시고 전체 보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둘, 셋, 넷 이렇게 4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사진 묶어 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사진을 보내시면 제가 지금 사진을 4장을 보냈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4장이 한꺼번에 하나의 대화창으로 이렇게 보내집니다. 괜찮죠? 이런 기능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쉽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카톡하면서 야 누구 연락처 너 있어? 그럼 있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의외로 그냥 직접 전화번호 검색을 해서 전화번호 검색을 해가지고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럴 필요 없이 좌측에 이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연락처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띵 눌러주시고 카카오톡 프로필로 보낼지 연락처로 보낼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연락처로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보내주시고 눌러주시고 그럼 여러분께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등록하신 그 정보들이 쭉 나오고 그때 우측 상단에 전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다기 연락처 이렇게 갑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활용하고 있는 놓치기 쉬운 카톡 꿀팁인데요. 사실 카톡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직접 메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요건 괜찮네, 요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네 하면서 직접 기능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오늘 제가 영상으로 정리해드린 요 내용 정도는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